예전에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제 검찰에서 시보를 하거든요. 같이 그 검찰청에서 일하셨던 이제 검사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어떤 한 검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임을 절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검사인 거를 밝히지 않으셨어요? 그러니까 요새는 검사라고 얘기하면 괜히 그 직으로 압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게시판에 그런 거 올라오면 큰일 나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단순히 직업을 밝혔을 뿐인데 역으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도 직업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도 당연히 아니고요. 다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신분이 확실하다. 그리고 좀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친절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. 직업적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고. 단골 미용실을 갔는데 네. 제가 변호사라는 점을 밝히질 않았어요.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저분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.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 더 상냥해지고 머리서 조금 더 잘 다듬어 주시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. 귀를 자르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. 그리고 변호사라는 역할로 사건에 이제 들어가고 소송을 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막상 내 일이 되면 뭐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황을 하거나 다른 변호사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.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 맞습니다. 네네.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제가 상담 말씀드리면 정말 저명하신 가정법원의 판사님이세요. 수많은 이혼 건들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? 막상 내가 이혼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. 그러면 그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. 그 많은 법리, 증거 이런 것들을 생각나지 않아요.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?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나? 내 사건이니까 내가 직접 처리를 못하고 또 다른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고 계세요. 내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건에 내가 당사자가 된다. 소장을 딱 받는다. 라고 하면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. 이성적인 판단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게 이제 현관문에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왔다. 근데 부재 중이어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.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. 네네. 법원에서 서류가 올 게 뭐가 있지? 소장 같은 게 왔나?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밤이었으니까 다음 날이나 돼야 그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잘라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나한테 소송이 올 게 뭐 있지?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계속 아침까지 그 생각하다가 일어나자마자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틀리는 게 있으니까 밤잠 설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나? 그런데 이제 다음날 확인을 했는데 그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집단으로 명도 소송을 미리 제기하는 형태의 소장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기간을 맞춰서 퇴거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소송은 취하되는 형태의 소장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그 하룻밤 동안 계속 무슨 일일까를 걱정했던 거죠. 그 전에는 제가 사건을 할 때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왔습니다. 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너무너무 걱정해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별일이 아닌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마음을 졸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. 김 변호사님은 전에 네. 수사 참여하셨다가 나와가지고 무슨 생긴 에피소드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? 사건이 있어가지고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같이 경찰 조사를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님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듣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. 피의자와는 이제 헤어지고 바로 경찰서 건물 앞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네. 어느 직업의 어떤 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, 안녕하세요. 저 김장천 변호사입니다. 지금 조사받고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차후 이런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붕 쪄가지고 욕을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끊더라고요. 욕 재현 한번 해줘보세요.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녹이었어요. 순간 끊고 나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구나. 근데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했으니까 사실대로 말한 것일 뿐인데 그 상황이 벗어나게 된 거죠. 아직도 기억나는 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파란불을 보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를 했는데 건너면서 네, 다시 가야 되나 이러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. 그 보이스피싱 하신 분도 참 어찌 보면 운이 없었네요.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변호사인 경우에도 법률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걱정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일반인 분들은 더 심하게 가지실 수 있겠죠. 변호사와 함께 법률 분쟁을 대응하시면 불안함도 줄이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김 변호사도 신 변호사도 편하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만나 뵈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